누군가를 동기부여를 할 때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도움을 주게 하는 것, 훨씬 당사자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팀장 리더십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두 명의 팀장님과 이제 함께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팀장님이 A라는 팀원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팀원이 인사 발령으로 이제 B 팀장, 두 번째 팀장님 팀원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팀장님이 되셨던 분이 얼마 있다가 그 첫 번째 팀장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얘기는 이런 거죠. 아니, 너는 그 친구를 도대체 어떻게 데리고 있었냐? 너 되게 스마트한 친구 좋아하지 않느냐? 그 친구 전혀 스마트하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팀장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친구 되게 똘똘하고 정말 일 잘하는 친구인데. 근데 두 번째 팀장님이 하는 말이 본인이 정말 일을 좀 잘해보려고 여러 가지 조언과 동기부여를 했는데, 거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 두 번째, 열심히도 하지 않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듣던 첫 번째 팀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럼 조언을 하지 말고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동기부여의 일반적인 방법은 팀장님들이 팀원에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팀장이 조언을 하면 팀원이 그 조언을 듣고 동기부여가 도움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피시바흐와 안젤라 더크워스 두 명이 아주 유명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학습 실험이에요.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한 클래스에게는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했고요. 또 다른 클래스는 스스로가 다른 동료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마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언을 받은 친구들보다는 조언을 누군가에게 했던 친구들이 그 이후에 훨씬 많은 학습량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얘기죠. 이건 혹시 어린아이들 문제니까 좀 어른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실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유사한 실험이 어른들을 대상으로도 진행을 했었어요. 저축에 대한 거 또는 체중 감량에 대한 거 또는 새로운 직장 탐색에 관련된 등 역시 누군가에게 조언을 했을 때 동기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특히 이 연구는요,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동기부여가 될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어떤 예상을 했었어요? 조언을 받는 친구들이 더 많은 동기부여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것을 뒤집는 결과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언을 하게 되면은요, 그 이전에 자신은 과제에 실패했거나 성과가 부족한 팀원이라는 실패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 보고 스스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라고 하니까 그 단순한 행위 하나만으로 본인은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 또는 성과가 높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부여되더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행동을 촉진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스스로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조언을 하게 되면 자기 효능감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요, 본인이 과거에 성공적으로 했던 행동들을 회상하게 되죠. 잊고 있었던 본인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고요. 스스로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증가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목표 매력도와 달성 방법이 향상이 됩니다. 스스로 조언을 하게 되면요, 이 과정에서 조언자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했던 이야기에 비해서 흥미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두 팀장님은요, 생각이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조언했던 팀장의 방식을 벗어나셔서요. 첫 번째,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팀장으로서 무언가를 지적하는 것보다는요, 스스로 최근에 겪은 어려움과 그들이 사용한 해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죠. 이는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공유하고 다른 팀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멘토링 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팀원들 2인 1조로 짝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멘토 역할을 맡는 거죠.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게 만들므로써 자신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팀장님은요, 조언자를 위한 트레이닝을 해주는 겁니다. 조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조언을 해주는 데 도움이 될까? 그 구체적인 스킬과 방법론을 학습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로 인해서 팀원들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요. 구조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길러서 동기부여시키고 성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조언을 하다 보면요. 스스로 진행했던 업무에 관한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와 대응 방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데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요, 성과를 창출하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팀장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역할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